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이 말에서 내린다 해서 하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지금도 쓰여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말을 하마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나오는 명단들을 저희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이 가는 자리죠. 경제 어려운데 경제부총리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네, 지금 이용섭 전 경설교통부 장관 19대 18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윤재 서강대 교수, 노 정권에서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을 맡았습니다. 네, 이용섭 전 의원 또 전 장관, 국세청장도 지냈고 재선 의원, 호남이 고향이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력하게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죠? 가장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부총리를 하기에는 이용섭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도 수석을 하셨고 수석을 네.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 수석을 했었어요. 네, 수석을 하고 장관도 그때는 안행부였나요? 그렇지 지금은 행자부죠. 그렇죠. 행자부 장관도 하고 건교부 장관을 했는데 원래는 과거에 그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고 그 후에 국세청장도 하고 그러니까 관세청장도 하고 경험은 풍부한 정말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아마 이용섭 그 실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이용섭 전 장관을 따를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학자가 맞는 것보다는 이 경제, 이 수장은 실무에 밝은 또 문재인 대통령과도 이렇게 뜻이 맞는 그런 분이 맞는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용섭 전 장관이 조윤재 교수는 순수하게 학자 출신을 부산 분이죠. 네, 이용섭은 이용섭 전 장관은 이제 전남 분이고 네. 조윤재 교수는 이제 부산이라는 점에서 아직은 확정이 안 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지만 이제 두 분 중에 누가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그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에 달려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자리가 있죠.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는 사회부총리 자리에는 꾸준히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의 이름,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지냈죠.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분도 전남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대구에서 이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삼선의 김부겸 의원의 이름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서 후보 시절에 교육 공약 네. 작성을 이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주도했다고 하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 등등 해갖고 또 입시제도 이제 그 개편 등등 있는데요. 네네. 이제 김상곤 그래서 전 교육감이 유력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총리부터 시작하고 비서실장 아까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 다 이제 호남 출신들이 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호남 출신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 좋은데 또 너무 지나치면 이게 또 지역 균형 인사 그 원칙에 또 역차별 아니냐. 예,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안배를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제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성들의 이름이 많이 오르는데 특이한 분이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백군기 전 육군 인사사령관 이름 나오고요. 해군 참모총장을 지낸 송영무 전 해군대장 그리고 공군 교육사령부 사령관과 공군 참모총장을 지낸 분의 이름도 박종원 전 대장 이름도 나오는데 아직은 모르죠. 백군기 전 의원은 저분도 호남 분이셔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앞서 했던 인사들이 호남 쪽에 좀 편중이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동안 국방부 장관은 너무 육군 중심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군이나 해군 쪽으로 이렇게 맡게 해서 지금은 사실은 육군보다는 오히려 이런 첨단 무기 시대에 진입해서는 공군이나 해군 쪽도 더 적정하지 않나. 특히 군 무기들 도입은 대부분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건 해공군 쪽에 돈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배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왕조시대용어로 쓰이는 말이 이름 옆에다가 붓으로 점을 찍는다 그래서 낙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낙점이 어느 곳에 찍혔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후보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장관 자리 바로 법무장관 자리인데 여기에는 좀 화제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삼철 중에 한 분인 재선의 전해철 의원 그리고 삼선의 또 법사위원장을 오래 지낸 박영선 의원 그리고 청문회 스타로 유명한 재선의 박범계 의원 판사 출신인데
누구를 시킬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비검찰 출신에 비법조인 출신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분야 또는 직군에서 계속 커온 분도 중요하죠. 그런 분을 장관을 앉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면 개혁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내부에서 계속 승진해 오신 분들은 내부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관점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개혁의 관점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의 어떤 조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면 개혁이 일정한 부분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말 조직이 필요한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선으로 하는 개혁을 하다 보면 내부 반발이 커져서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사들을 좀 거론하면서 검증을 거쳐서 적합한 사람을 뽑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분명히 이전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 법무장관은 새 후보, 뭐 저 이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누굴 시켜도 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나오고 누가 유력하다 궁금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법무부 장관을 누가 임명하느냐는 검찰 개혁과 굉장히 맞물려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캠프 쪽에서 그전에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검찰에서 다 법무부로 파견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 자체가 굉장히 유기적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는 국민을 위한 법무 행정을 해야 하는데 네네. 검찰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좀 분리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도 저희가 그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사실은 판사 출신의 강금실 그렇죠. 전 장관이 네. 또 법무부 장관을 했었어요. 비검찰 네네. 출신으로.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보다는 비검찰 출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물론 박영수 의원이 이제 법제사법위원장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제를 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박범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에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법무비서관을 했었어요. 네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 그래서 인연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해철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민정비서관 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좀 압축을 하라고 한다면 2명 중에 1명이 될 가능성이 큰데 박범계 의원이 이제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낙점받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인사는요. 또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는 언론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뺐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